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19장이거든요. 이제 학생이 오답 정리를 했는데, 국어 오답 정리가 참 하기가 쉽지 않죠.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오답 노트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 이게 학생이 정리하는 오답 노트를 분석하면서 이 정도만 쓰면 된다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60회 2번 쪽수 써놔야죠. 페이지 다음에 찾으려면. 발표 평가의 적절성 이거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발표하고 평가를 할 때 무슨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거 찾으면 이론에 나와요. 화법 이론에.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발표 끝 무렵에 발표자는 시간에 쫓겨 말의 속도를 빨리 하고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내용에 반영된 것. 근데 이거는 안 나온 것. 근데 이거 보면 발표를 할 때 속도가 빠르다 늦다까지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글자로 나왔을 때는. 빨리 한다고 가르치고 쓰지 않는다. 그러면 속도 없음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이건 반영됐으니까. 그럼 반영된 거를 하나씩 써놔야 그래야 이 반영된 요소들을 간단하게 단어로 써놔야 이 발표 평가의 적절성이 뭔지를 여기서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필요 없는 말의 속도만 써놨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한 이유는 발표 평가의 요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에 따른 이 조건을 일단은 잘 읽는데 어떻게 잘 읽어요? 이게 조건을 1, 2, 3, 4 수학도 1, 2, 3 이렇게 조건을 써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해서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조건으로 삭제를 하고 삭제를 여러 번 겹쳐서 한 다음에 남은 것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들이 대조다, 대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심화해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 조건들을 쭉 모아봐야 돼요. 어떤 글쓰기의 조건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느라고 써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삭제 한 다음에 이 조건들을 쭈루룩 참고서에서 찾아가지고 쭈루룩 써놓은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답 정리는 다시 보면서 내 약점을 보강하고 찾고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기준을 잡느라고 쓰는 것이지 써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자, 글쓰기 전략에서 여기 보면 타당성, 보편성. 자, 청소년 보편적이고 강조하다 이런 원칙 주장 전개한다. 그러면 타당성이 무슨 뜻인지, 보편성이 무슨 뜻인지, 적절성이 무슨 뜻인지 이런 무슨 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필요성, 강조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강조했냐, 강조하는 방법들은 뭐가 있느냐 하는 게 누적되면 자기 노하우가 된다는 거죠. 자, 1, 2문단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거지, 인권, 인나는 점, 현재 일어나는 문제점 제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게 노하우로 쌓인다는 거죠. 문제점 제시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느냐. 자, 시급성 강조하기에 현재 상황, 사회 쟁점, 그럼 쟁점이 들어가면 논쟁의 지점을 들어가는 이걸 끌고 가는 방식. A, B의 충돌을 어떤 식으로 해서 쟁점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라는 거.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노하우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용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데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보자. 타당성, 보편성, 밀접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조건에 맞게 글을 마무리한다. 조건 삭제형이네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자, 나는 성실한 그 동생을 만났다. 동생, 이렇게 중의어법 할 때, 사람의 두면성,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인지, 성실한 그인지, 성실한 그의 동생인지, 이렇게 어떻게, 묶었는지. 이 차이죠? 별거 아니네요. 수식만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왕성 나르샤데 500은 도나로 5줄기를 500은으로
돈으로 5줄기 샀나 보지. 항상 무드샷에 무식에 부실이 하샤대 무적기 받자보리다 부처에게 바치오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체 높임은 주어 선에 가 대답하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찾아야죠. 주어를 찾으면 항상 뭐라고요? 서술어. 대답했어. 누가 대답했나? 대답하다. 선에 가. 이렇게 찍어놔야 된다는 거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그죠? 부처에게죠. 에게을 받자면 부처에게. 그러면 이게 필수 부사오면서 목적어처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객체가 됩니다. 객체. 부처께에서도. 자, 그래서 주체, 객체에 따라서 주어는 주체, 목적어는 객체, 그 다음에 이 서술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듣는 상대방, 숨어있는 듣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 이렇게 하면 따로 이거 그 고전 문법 주면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좀 삽잡잡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어떻게 꼼꼼히 읽죠? 꼼꼼히 읽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잘 읽는 방법. 어떻게 읽는지. 서리는 아름이 이로 끝났으므로 부사격 예가 쓰인다. 서리에. 그쵸. 서리에. 서리. 중국과 달라. 중국에 달라. 에 할 때 부사격. 비교격 조사. 부사격. 부사 종류는 장방식 오수용량. 바람은 끄듬절 모음이 양성 모음이므로 요게 모음 아로 돼 있으므로 애가 쓰인다. 그래서 양성모음, 문성모음, 국어 변천사 표로 하나로 딱 정리된 거 있는데 한 번쯤은 정리해서 읽고 생각할 만해요. 달라고 하면 주는데 수능용은 아니고 내신용으로 할 때 하는데. 자, 다음 보시면 김소울의 뜻급품. 그러면 이 뜻급품 이걸 보고 이걸 전체를 떠올려야 돼요. 그죠? 이건 과실, 실수를 극복하는 삶의 자세와 특급품이 뭐가 관련될까? 하나만 뽑으면요. 바둑판 소재. 그죠? 네. 흉터. 그러면 흉터, 비자반. 그죠? 네. 가치가 떨어지는 털리, 흉터가 있는 비자반이, 그러면, 자, 뭐라고요? 바둑판. 그럼 비자반이라나, 바둑판의 흉터인 과실을 극복해 나가는 뜻급품 같은 삶의 자세. 이렇게 써놓으면 한 줄로 쓰면 끝입니다. 그럼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한 줄로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흉터, 실수 때문에 생겼죠? 근데 그걸 유연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단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흉터가 없는 특급품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흉터가 있는 복침강이 되느냐, 흉터가 없는 특급품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과실에 대한 유연성. 이거 유연성이 뭔지를 생각해봐야죠. 유연성을 다른 단어로 뭐라 그래요? 유연성? 예. 과실. 자기 과실은 실수예요. 실수에 대해서 흉터가 생겼는데 그걸 유연성으로 본대. 그거 뭐라고요? 잘 극복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연하게 이겨내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해결 방법을 알고 흉터를 인정하고 그것이 부끄럽게 느끼지 않으면서 다시 딱지가 떨어지고 극복이 되면 그럼 성숙한다는 거죠. 낙담하지 말고, 그죠? 이 유연성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니까 나오겠네. 폐강냉. 그럼 이 제목이 뭐예요? 폐강냉? 일제강점기는 됐어. 지식인의 비애는 됐어. 그럼 이 폐강냉이 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될 거야. 뭘까요? 현, 자연풍경, 쓰담. 자연풍경,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머리수건 사라지며 강에 있던 풍속인 여인들의 머리수건이 사라졌다고. 서글픔, 박, 친구와 김을 만나고 영월도 만나고 김은 머리에 수건에 금지령 내렸고 머리수건에 대한 언쟁을 벌이고 여러 노래에 이어가서 부르고 기생들과 추고 못마땅해 보고 그래서 컵을 던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싸우고 말리고 대동강 강물을 바라보고 그죠? 됐습니다. 해제. 조선이 이제 침략을 위한 병창기지 조선어 교육 위축돼서 말
어물한 현실, 이태준, 방향전환, 국회의원 김처럼 일제의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하고 설자를 이루려고는 조선 교사 박하고 민족의 현실에 비해서는 작가 현하고 대비하여 그리고 있다. 그쵸? 네. 아직도 해설이 안 됐네. 음. 이런 글자, 어두워 슬퍼 보이고 있다 했던 모습, 폐허가 된 평양의 풍경. 그 다음에 이상현 견자라는 말을 통해 조선사회 위기천 써있네. 나중에는 해결 못하겠네. 이상현 빙자, 현임자는 이상현 빙자라는 말을 통해 조선 전체가 처있는 위치. 뭐 됐어. 그러면 사람만 하면 됐네. 자, 이 김, 현. 또 뭐였어? 현, 작가. 그 다음에 박. 이거는 일제, 이거는 조선의 민중, 이거는 작가, 네. 양쪽을 바라보는.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강도 있고, 대동강. 대동강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쭈루룩 되면, 그니까, 이 폐강냉이 무슨 뜻인지는 정리도 하나도 안 했네. 그러면 폐강냉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네? 이렇게 해도 찍혀요, 그냥. 평양, 똑같네? 줄거리만 나오네. 평양, 낙화강, 소설, 평양신의 슬픔. 똑같네? 김현, 현. 폐광능 의미. 이렇게 쳐야 되나? 뜻. 이상견 빙제의 의미도 마지막에 썼다는 거지, 그죠? 밟을 서리상, 부들결, 얼음빙, 이를지. 서리를 밟을 때가 오면 곧 얼음이 닥친다. 징조가 보인다는 거네. 폐강릉에서 주인공 현이 보는 세상. 그러면 폐강릉이라는 곳 장소네. 네. 폐강릉에서 끝부분에 대동강에 서 있을 때 네. 이상견 빙지라는 뜻이네, 그지? 네.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장소에서 대동강이네 결국은 써 있는 게. 그러면 뭔가 세상이 부정적. 점점 힘들어진다, 부조리하다 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머리수건은 전통을 상징할 수도 있겠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승세의 만선. 만선은 뭐예요? 어부들이 많으니까 가득 찬다는 생선이. 근데 그런 집념이 있는데 좌절도 있다는 거네. 그러네요. 그러면 뭐 어쨌든 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곰치는 임재순에게 삭배를 빌려 만선의 꿈을 받는다. 그럼 재순이도 나오겠네. 임시. 배를 빌렸네.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나타나는 게 낫지. 이걸 언제 다시 읽을 거야? 한눈에 딱 봐야지. 그렇네요. 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곰치는 임재순의 빛독촉 배를 묶고 간다. 독촉, 그죠? 네. 만선의 꿈을 위해 부당한 계약서에 도장. 계약서. 그럼 계약서. 풍랑말라 딸인 연철과 아들 도상을 잃고 혼자 돌아온다. 그래서 아들, 딸 다 죽었다는 거지, 그치? 네. 아들, 딸 다 죽고. 구포댁은 정신이 상자. 구포댁도, 그러면 구포댁은 이렇게 하고 돌고. 하지만 곰치는 포기한 지 없고 아들인 10살만 되면 그를 어부로 받는다. 저 살벌하다, 야. 10살 되면 나무 어부로. 아들, 딸이 다 죽었는데. 구포댁은 빈배에 아들을 태워 육지로 떠나보낸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 구포댁, 그지? 네. 얘를 떠나보내지. 곰치는 배를 쫓고 애인을 잃은 슬픈 충격에 빠지고 쫓아가고 또 아버지가 파산으로 지게 된 빚 때문에 자신의 부자노인에 팔려갈 처지에 이르자 슬슬이는 스스로 목을 벤다. 이거 또 죽네. 또 누구는? 누구야? 곰치는 배를 쫓아나가고 슬슬이는 충격을 받고 또 있네. 애가. 그지? 네. 슬슬이. 그러면 얘 말고 슬슬이. 또 슬슬이는 부자 노인한테 팔려가려니까 목을 메고 죽고. 이 작품 바다, 삶, 만선, 어부, 집념, 희곡, 만선, 삶의 욕망, 지향, 가치, 곰치, 욕망, 성취, 실존적 존재. 이렇게 하면 끝이네. 요것만 그려놓으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쓴 거보다는 훨씬 낫지. 이 시험 중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야 명확해져. 그리고 찾고.
이렇게 인물관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인물관계도를 안 그리면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놓으면 그 사이에 추가로 더 쓸 수 있잖아. 작품마다. 이문구 우리 동네 황씨. 황씨가 어떻다고? 산업화로 인한 우리 동네 농촌의 황씨 이렇게 해놓으면 다 합쳐지네.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는 거죠, 그치? 네. TV를 보느라 교류 동안 쓴 김씨는 마실 나간다. 그러면 김씨가 있고 황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황. 마을에 관해 팬티 한 장이 걸려있다. 황선주의 것. 이거 팬티 이렇게. 황선주. 그러면 소작, 고리대검. 조합을 이용하여 새우젓 비싸게 파는 인물로 평판에 좋지 않다. 수재미를 돕기 위한 성품. 했는데, 헌옷을 내놓은 것이다. 헌속옷. 장난 아니네. 고약행이 마을 사람들은 바제장에다 보란듯이 걸고, 타이어를 태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빼돌리지 않는지 감시로운 면계장, 이거 태우려고. 그치? 서기가 함세하고, 면계장은 황선주가 단위졸부에 여가 물건을 팔기 위해 서충동 연주를 대달라고 청해서 왔다 하고, 황선주 간의 진행 관계를 분노하고,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변해가니 현실을 실망한다. 별거 아니네. 그러네요. 자, 산업화된 우리 동네 황씨는 뭐라고? 소외. 뭐라고 해야 돼? 지만하는 산업. 이렇게 하든지. 네? 아니면, 산업화된 우리 동네 황씨는 수재연금으로 속옷냄. 이렇게 써놓든지. 그렇게 써놓으면 다 기억날 거 아니야. 그지? 자, 실제문화, 현대시, 묘비명. 자, 묘비명이 뭐야?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돼. 합쳐봐. 묘비에다가 물질적으로 경도된 물질적으로 딱딱한 세태 비판,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을 묘비에다 어떻게 했다고? 적어놓는다고. 어디 나왔어?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나타나는 시어가 뭐냐고? 이 시에 나타난 반어적 표현이 뭐냐고? 아니 그거를 여기다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내 줄거리만 알았지 어떻게 알아? 묘비명의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묘비에다 써있는 건 알아. 자, 북어도 봐봐. 북어는 이거 뭐야? 지향점을 읽고 무기력화가는 북어 같은 현대인. 이렇게 쓰면 끝이네. 북어 같은 현대인. 봐, 지형점을 잃었지. 바다를 잃어서. 네. 무기력하지. 삐삐 말라가지. 북어 네. 같은 현대인. 그러면 변비증, 막대기 같은. 그지? 네. 말의 변비증, 막대기 같은. 그지? 북어 같은. 이렇게. 그렇게 써놓으면 되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한 줄에 정리가 끝난다. 이정원의 비가 국치에 대한 비분관계의 노래. 그럼 비분관계의 노래. 하고 끝이네. 병자호란 직후에 10년 연시조. 국치에 대한 비분관계 10년 연시조. 그러면 병자호란 국치 비분관계 10년 연시조. 그럼 끝이네. 뒤에 내용은요? 뭐가? 병자호란은 선세자 국내자 끌려간 거 역사로 알잖아. 이거 모르면 써놔야지. 근데 알아, 나는. 더 써놔, 모르면. 나는 한 줄 정리, 너는 두 줄 정리. 어쩌고 할게요? 이 강의 파수꾼은 뭘 지켜? 이리때. 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그지? 네. 황야에 있는 마을, 그지? 네. 망루에서 뭘 지켜? 촌장의 대사로, 네. 그치?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하고, 그치? 네. 그렇게 하면 끝이네? 파수꾼은 뭐라고? 시간 순서대로 황야에 있는 마을에서, 그치? 황야에 있는 마을 망루에서, 맞아? 네. 촌장의 대사로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뭐라고? 전해진다. 전화준다고. 그치? 갈등. 파수꾼 다와 촌장의 갈등을 전한다. 그럼 끝이네? 그러네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자세하게 쓰고 싶어. 아니, 자세하게는 이렇게 주세요. 자세한 거지. 예?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 여승. 그럼 여승이 어떻다고? 여승을 만났대. 뭐라고?
역순응으로 여승을 만나서, 그지? 옥수수, 딸, 남편, 그지? 네. 사망, 머리 깎는 것을 역순응으로 회상했다. 끝이네. 네. 나이다. 모디의 잠, 못은 뭐냐? 뭐? 뭐 상징하냐? 나사 뭐 같은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비집이 있는데, 좁아. 애기들하고. 서민의 집이 좁아. 네. 엄마가 있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네. 못 위에서 제비가 꾸벅꾸벅 졸면 되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게 아빠야, 아빠. 자, 뭐라고? 아버지. 모디에서 잠자는, 뭐라고? 아버지. 모디에서 잠자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회상. 연민. 아버지의 삶의 회상. 뭐라고? 모디에서 잠자는 제비를 보며 유년 시절 아버지 연민. 아버지의 삶에 대한 연민. 이해됐어요? 네. 결빙의 아버지도 뭐야? 내가 이렇게 뜨거운 게 내가 있는데 밖에가 굉장히 추워. 그래서 아빠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안아주고 있었다고. 네. 추운 날에. 한강물 얼음만 보면 이게 꽁꽁 얼음 같아. 아빠는 얼음이겠다. 나는 따뜻했는데. 그래서 어른이 돼서 한강을 지나가다가 이승의 물로 화신한 죽은 아버지의 모습이 꽁꽁 얼은 모습이 어머니가 요게 요 꽁꽁 한강 얼은 게 이게 아버지 같다고. 이해되지? 네. 그러면서 아버지 같아요 하면서 어머니 하고 얘기한 거야,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결빙의 한강물을 보니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정리 끝. 이렇게 해야지 다 되지. 그러네. 작품의 공통적 파악, 시간의 변화가 시상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통점 이렇게 다 썼네. 어우, 훌륭하게. 그죠? 그러면 시간 변화, 당연한 거지. 그럼 시상전개는 시간 변화, 공간 변화, 상황 변화, 뭐 이렇게. 왜 여성이 될 수 있는지. 아버지의, 어린 시절 아버지, 말벌처럼. 17살 겨울, 요즘 아버지. 그냥 그리움. 서사적, 사건 서사, 줄거리가 있고 시간 경과가 있다는 거지. 회상, 당연히 회상하죠. 어린 시절이니까. 네. 그러면 이걸 보고 뭘 또 공부할 거야? 뭘 정리할 거고, 뭘 암기할 거고. 대화체, 아버지 이렇게 썼고, 그치? 대화체는 독자를 실속으로 끌어들이는가 보다, 흥미유발하나 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해요, 화자가 독자를 말을 건넨다. 근데 독백이다. 어머니 말하듯 대화책이다. 뭐 이렇게. 대화와 대화체, 대화. 마주와서 대화한다. 그럼 잘해서 이렇게. 이런 거 정리하는 거야. 네. 추가로 정리하는 거야. 대화는 말투다. 그치? 그래서, 어머니 왜 절 낳으셨어요?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는데 꼭 대화가 따른 거지? 네. 나 묻고 싶어요. 이렇게. 대화는 뭐라고? 둘이 정확하게 주고받아야 되고, 독백인데 하나는 혼자 하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가상의 청자가 있다고, 독자야 돼. 예? 누구나 다 알겠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럼 요 부분이 더 나온 거네. 독백 중에 대화체. 요거는 정리를 잘했어. 요거 하나 마음에 드네. 대화체. 모든 대화체. 대화 둘이 이상 가는 대화 형식. 대화체. 정철 승리인 거. 요거 한 개 외에는 특별히, 글쎄, 많이. 자, 그 다음에, 마다. 이거 뭐지? 현대소설. 이것도, 신열. 신열이 뭐야? 모르겠어요. 열 난다는 거야, 열나. 신이. 벌 끓는, 몸에서 열이 난다고. 그러면 기자가 나가 있어, 나. 선구적 시민상업체는 김만호가 수상적 부적격이라며, 나는, 그지? 김만호가 부적격자라며 전정서를 보게 된다. 진정서가 날라왔다. 여기도 그려지네, 이렇게. 네. 나는 취재관에서 김만호의 일제 강성수 목사가 운영하던 한글을 폐쇄하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 그럼 1번. 공산주의로 몰았다. 강성수 목사를, 그지? 네. 미국 운영에 협력했다. 강상도를 몸으로 모함했다. 그지? 네. 전신을 거듭했다. 그 5가지지? 네. 나는 오히려 강상수가 진정서를 주도했다. 그러면 나, 얘, 이렇게 삼각관계 아니야? 그 중에 5개고. 그래서 그 이후 장성환이란 회고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삼고 했지만, 장성환은 누구야? 또 없네, 그지?
이거에 대해서 썼나 보네, 그지? 이렇게 정리해야지. 야, 이거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다 정리되지? 1, 2, 3, 4, 5니까.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요 안에 5가지를 쓰고, 간단하게. 그렇게 쓰면 정리하는 게 입체적이고 훨씬 난데, 이걸 또 다시 또 읽어야 되잖아.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꼼꼼히 읽으래. 어떻게 꼼꼼히 읽어? 현대소설, 외적 준거, 기준에 대해 작품을 이해하는지 평가했다. 외적 기준이 뭐야? 외적 준거? 외적 준거, 내적 준거. 내적은 작품이고, 작가 비평, 신화 비평, 독자 비평, 이걸 외적 준거라고 해요. 나머지는 내적 준거고. 네. 주인공 구보. 근대 일상은 고전적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의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예술가로서의 자의성. 이렇게. 예술가로서의 자의식. 자유현상 기법, 의식의 흐름, 내면 세계, 현실 대상, 꼴라주 기법, 단편, 삽입, 조합, 제3의 의미, 몽타주 기법, 차용, 현대, 단편 정치, 전통 서사와의 통시적 인과율. 이렇게. 현실을 오려 붙이는 게 꼴라주다. 대학 노트를 들었다. 윤리학 수업 적은 부분. 노트 속에 삽입했다. 콜라주하고 콜라주 기법하고 의식의 흐름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콜라주 기법에 대해서 더 찾아봐야 돼, 이럴 때는. 의식의 흐름도 찾아야 되고, 몽타주 기법도 찾아봐야 되고, 그치? 네. 의식의 흐름도 찾아서 세 개로 표로 정리했을 때 이거에 대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했네. 몽타주 기법 촬영 안 했다. 이렇게만 해놓고, 내용을 엄청나게 썼네. 요 부분은 문장 사이에는 매개체 지시 없다. 접속사가 없어. 명치 전통률을 깨트린 기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표로 만들지. 콜라주, 몽타주, 의식의 흐름, 인과율을 깬 부분. 이렇게 딱 써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놓으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썼지? 이해됐어요? 네. 자, 북찬가. 북찬가 뭐요? 노래일 거고, 북쪽일 테고, 그치? 찬송? 찬양? 네. 자, 시간 흐름, 공간 이동, 북쪽이니까, 그치? 네. 이동했나봐. 그래서, 팔딜 병친과 이별하고, 객지로 유배갔대. 북쪽이니까.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간, 공간, 흐름.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치? 주제를 드러낸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거 두 가지죠? 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썼느냐, 주제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이거 별도전. 이 말을 건네는 게 주제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 네. 세부평가, 서리적, 의문문하고, 물음표 보면 서리법인데, 물음표는 안 썼는데, 질문하는 뉘앙스는 서리적. 비극적, 절망적 인식. 명령, 투지, 일고,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였다. 감정 표현 압출, 희망 발견, 감각적 표현. 그걸 또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핵심만 딱 하면 되는데, 감각적 표현, 유태로운 체지. 이게 감각적 표현인가 봐야 되고, 위태로운 처지인가 봐야 되고, 이걸 통해서 했는가 봐야 되고. 과장된 비유, 대꾸 방식. 그러니까 대꾸 방식이 뭔지, 과장된 비유가 뭔지, 감각적 표현이 뭔지 이걸 공부한다는 것이야. 내용이 아니라. 네. 서리적이 뭔지 이걸 따로 정리해야지. 그래서 서리적으로 표현한 다른 거 방법 이렇게 또 추가로 써놓지 나중에. 네. 감각도 차고라 써놓고 대꾸 방식의 특징도 따로 써놓고 이렇게 써놓는 거지. 네. 해바라기의 비석, 해바라기 대신 비석 대신에 해바라기 심어주세요. 세상 좀 보게. 그 다음에 묘비병 아까 나온 거고 수호제기. 수호제라는 데서 쓴 기록. 보리밭 팔아본다는 거지, 해바라기가. 보리밭 넘어서 통과해서 저쪽 보면 뭔가 재밌는 거 본다는 거지. 네. 태양, 해바라기, 묘비. 그 다음에 무덤. 부정적 함의를 붙한다. 요 무덤과 무덤은 부정적과 긍정적이 다르다. 생명에 대한 지향성이다. 뭔가 태양을 따라다니고 긍정을 따라간다는 거지. 무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상대적인데. 영웅의 창조와 전승 과정. 여기서부터는 비문학이지? 여기까지일까? 문학 같은데. 문학이냐? 아닌가? 전승 과정.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이것도 방송사 왕자 게임. 아니다 여기 문학인가 아직도? 이건 비문학 같아. 다음에 비문학은 다시.